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금일 패스 파트너스데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행사는 모바일 인증표준협회에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초대하여 패스와 함께 성장한 우수 회원사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총 7개사의 우수 응모작 사례 발표를 진행한 이후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수 응모작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 시간은 8분, 질의응답 2분으로 해서 각 사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흥국생명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 차세 시스템의 황규 차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이제 그 패스를 도입했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전산 관련해서 전문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민원 쪽 업무를 했었었고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기획 쪽 업무를 좀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패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은행 쪽을 기업은행을 쓰는데 그 기업은행에서 간편 인증을 처음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편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배지가 이제 막 확정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되게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저희 또 그때 나름대로는 이제 모바일 쪽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개편을 많이 하자.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때 당시로는 많이 혁신, 뭐 고객 경험,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걸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간편하게 안전하게 두 가지 기초하에 이제 고객 경험 강화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한 거는 이제 모바일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간편인증은 베스트핀이라고 이제 저희가 공인인증서 기반을 쓰고 있었었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쓰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말고 이제 좀 더 사실은 이제 고령층과 그다음에 패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핸드폰에 기본 앱으로 깔려져 있었었고요. 간편인증이 제 눈에는 되게 편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은 이제 출금 동의, 저희 금융회사다 보니까 출금 동의가 일부 좀 필요했었고요. 전자문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검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도 이제 그때 당시로 전자서명법 개편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건 좋은데 신명법, 통신피해 사기 항거법, 특정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 채널마다 그다음에 그 금융사 이제 특유의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토스 첫째 과기부에서 이제 인정한 진행업체는 패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여기 4겹체였는데 가장 카카오페이보다는 패스가 간편 인증이 좀 더 이제 핸드폰에 많이 깔려져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처음은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금융실명법이랑 통신피해 항거법, 특정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요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를 먼저 활용한 거고 현재는 지금 이제 콜센터 쪽에 이제 컨택센터로 해서 같이 이제 ARX에도 넣고 해서 다 이제 적용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이 사실 말하면 제가 법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바일 쪽의 활성화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회사 창구별에서 금융회사 거래, 금융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각 거래 기준 관련해 가지고는 법들마다 요구되는 수준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적용했었고 처음에 이제 2020년도에 처음에는 전체를 적용하려다가 안 된 이유가 시스템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차세대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기관계 쪽이랑 모바일 쪽이랑 일부 이제 맞추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로 이제 추가 이제 내용 검토하면서 이제 하나 이제 법령 핵심문을 할 때 금융위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질의한 이유는 이제 통신 피해 사기 한계법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급 절차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실명법에서는 1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요. 특정법은 이제 300만 원 정도까지는 거래를 일부 소화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로고 인증하고 핸드폰 인증하고 전자서명을 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로고 인증하면서 전자서명 이제 핸드폰을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만 할 수 있게 이제 질의는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급이라든지 이제 대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간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지급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들이 고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0이라든지 100만 원권 관련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을 넘기 때문에 관소화 부분은 많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연령입니다. 연령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회사, 보험회사 하다 보니까 50대, 55세 여성분이 표준적인 그 고객 연령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어머니가 지금 70세인데 테스트를 몇 번 해봤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갈 때마다 교육시켜드리고 되겠지 하고 이제 전화기도 좋은 거 사드리고, 근데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70대 이상은 이제 어머니분들은 저는 사실 해서 아 이건 힘들다. 콜센터에서 그냥 사람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콜센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창구 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권유하거나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 바로 정하시고 핸드폰에서 바로 움직이시고 자기들이 청구하시고 진행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법제 사항이 사실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제를 다 공통적으로 적용받다 보니까 그 법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이제 적용을 피하면 저렇게 이제 간소 프로세스를 할 수 있어 가지고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년 전을 관련해서 접속량도 계속 늘고 있고요. 카카오도 늘고 있고 패스도 늘고 있고 다 이제 모든 부분을 저희는 인증서를 거의 다 쓰고 있어가지고 다 증가 부분들은 다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콜센터들 이쪽에 이제 웹 쪽으로 다시 뭐 디지털 LS까지는 아니 이런 부분까지 연계하고, 그다음에 사실 세션이라고 부르긴 하던데 고객이 이제 자기가 맞다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창구를 혼합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옴니 창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정 관리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핸드폰 인증과 패스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 연계로 해서 이제 각 창구별로 관련해 가지고 공통으로 쓰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100만 원 초과권이 33%밖에 안 되고요. 100만 원 이하권 66%. 그다음에 전체 결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수할 수 있는 부분 되게 많고요. 조금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자서명이라든지 이 내용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 관련 이제 실명법 제사항 대회, 그다음 특정거래법 대회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납입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다시 이제 현재는 시스템이 연계가 힘들어가지고 안 했지만 이제 차세대 하고 나면 시스템상 연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신분증은 옛날부터 쓰고 싶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고민입니다. 이게 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차피 옛날에는 이제 창구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이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 기기가 명확한 것 같고요. 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비대면 실명까지 다 깔아놨거든요. 진위도 깔아놓고 본인 인증 이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도 다 깔아놓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이제 접수라든지 이제 업무 영역별로 이제 지급, 사고 접수, 보험회사에서 이제 요구되는 수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급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2번 정도까지 본인이 청구행위 같지는 2번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3번에서 본인 인증 이제 전자서명까지 들어오면 처리까지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서명이랑 2번이랑 3번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제 한 단계로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핸드폰을 고객 창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웹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웹을 다시 이제 패스트가 지금 주있어서 많이 써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쪽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면 실명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대면과 동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사용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 실명 인증이 포함되는 거는 이제 한 2%? 1% 정도 선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객들이 근데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면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9%, 98%는 3번에서 끝납니다. 근데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전자서명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이제 거래하는 98%까지 저희 회사 통계로는 98% 지급 쪽에서는 98%, 뭐 사고보험 청구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단계에서 더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는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도 연계만 잘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움직임만 근데 사실은 이제 동의 부분과 모바일의 움직임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만 일부 좀 해석을 잘 한다면, 그러니까 금융거래, 특히나 보험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옛날보다는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앱적인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앱을 웹적으로 접근하려고. 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웹 거래, 앱 거래를 다 하지만 앱 거래는 이제 약간 이제 한 정체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과 그다음에 콜센터와 연계해서 이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실명은 이제 처리는 이제 일부 서명을 받고, 그 두 개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 이제 물어봤을 때는 등록된 핸드폰이면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단계로, 아니면 나중에는 한 단계로 해도 되는데 한 단계는 조금 저희 컴플라이언스에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정도로 해서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를 그때 도입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간편 인증이었고요. 간편 인증을 이제 핸드폰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앱이었다는 것과 간편 인증, 그 두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자분들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자문서도 나중에 추가 확대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간편 이제 본인 인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근데 향후는 이제 콜센터라든지 현재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만 우선은 이제 해서 이제 진행 처리했었고요. 콜센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제 2차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최종 그거는 이제 지급 절차 간소화범처럼 절차 간소화가 저희가 지금 이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가 사실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이 사실 말하면 이제 그 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과 만나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창구였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 핸드폰에서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제 차세대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희 주무관입니다. 오늘 참여 명단을 보니까 그 공공지자체 쪽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본인 확인 서비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를 이렇게 파트너스데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서비스의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요, 경기도 지식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은 이제 브랜드 명만 들어도 어떤 사업인지 사실 좀 알겠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희 사업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에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성과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소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학습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을 둘러싼 도넛 모양으로 31개 시군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도시, 구도시, 읍면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도민들의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또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환경적 변화에 맞설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 전역에 다양하고 균질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지난 2016년 10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주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외국어 자격 취득, IT 같은 그런 8개 분야의 1,700여 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화상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 유휴 학습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조회 예약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모 자녀 관계를 자가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부모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는 부모 배움 서비스와 부모 청소년 대상 1:1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 서비스의 가장 메인은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입니다. 외국어나 자격 취득 같은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같은 유명 전문가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도민들 중에서 재능과 노하우를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온라인 강사로 양성하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미세먼지, 생활안전 같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중요한 정책들을 교육 콘텐츠로 개발해서 시민 교육의 질과 효과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부모 교육, 청소년 진로 직업, 4차 산업 기술 등 평생교육 전 분야의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하루 평균 1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경기도민들의 유용한 자기개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식서비스의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법정 의무 과정 운영입니다. 2016년 10월 오픈한 지식은 당초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한 회원가입 인증 체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포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핸드폰이 없어도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서비스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수많은 공공, 민간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법정 의무 교육이 무기한 중단되었고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지식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아동학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의무 교육은 이 교육 대상자 본인이 해당 교육 과정을 실제 수강 이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수강 신청, 수료, 수료증 발급 절차에 있어서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지식은 2020년 3월부터 한국 모바일 인증의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법정 의무 강좌를 운영했고요. 이후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2020년 법정 의무 과정 교육 신청자 수는 20만 건에서 21년 46만 건, 22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의무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본인 확인 인증 건수도 2020년 5천 건에서 지금 2022년 올해만 해도 100만 건이 넘는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식은 도민 평생학습 제공의 역할을 넘어 공공교육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성공했고요.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원가입의 편의성 개선입니다. 경기도 지식서비스의 신규 회원 수는 2017년 27만 명, 18년 42만 명, 2020년 110만 명에서 올해는 223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면서 노년층 및 장애인, 청소년 학습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이메일이 없거나 이메일 인증이 불편하다는 도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지식은 2021년 8월 회원가입 시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통한 회원가입자는 이메일 회원가입자보다 약 20%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모바일 인증의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는 웹 접근성 정책이 적용되어 있어서 타 인증 수단 대비 접근성이 편리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회원가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0년 0.8%였던 60대의 회원가입 비율이 그 2022년에는 22.8%로 28배 이상 증가했고요. 50대, 70대 역시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고령 회원들의 이용자를 증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회원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식은 강좌의 개설, 폐강 안내, 수료 독려, 이벤트 참여 등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기반의 회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이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 전달하는 정보는 오픈율이 워낙 낮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한 후 모바일을 통한 알림톡 발송이 가능해지면서 홍보 역시 편리해졌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한 이벤트 안내 시 이메일 발송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정보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는 경기도 지식 서비스의 회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 저희 경기도 지식은 현재 국내 공공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는 최대 규모, 최대 성과를 이룬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오늘 이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바일 인증표준협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패스 서비스가 더 편리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본인 확인 서비스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현대해상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해상 CS 지원부 백경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SCI 평가 정보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활용한 리뉴얼 홈페이지 모바일 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 하에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는 리뉴얼 개요부터 추진 배경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 사례 세 꼭지, 그리고 맺은 말까지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2021년부터 총 1년간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약 280만 명의 회원과 307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뉴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스템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이 각각 개별로 구축되어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모바일 개발자분들도 각각 달리 있었고요. 그리고 현업 담당자분들도 계속 변경되다 보니 이원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리 공수가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채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PC에서만 회원 가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이용을 잘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PC 기준으로는 이제 휴면 회원 전환이 되는 대상 고객이어서 관련 이메일을 수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이메일을 보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대해상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채널별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리뉴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활용을 하여 리뉴얼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 사례를 크게 3가지의 꼭지로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인 가능 수단 개편입니다. 저희가 리뉴얼 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로 이용 가능한 인증 수단이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 앱 설치가 필요했고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대해상에서 발급한 사설 인증서인 간편 인증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는 전자서명까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 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시 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얼굴 인증, 일원 계좌 인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추가 발급 시에도 조금의 절차는 달라지긴 하지만 모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기기 점유 인증을 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들으시다 보면 3단계라는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동일한 문의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님들께서는 다른 의미로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모든 채널에서 이용 가능하시도록 확대 적용을 하였습니다. 변경 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웹과 일부 PC에서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사용 가능했었는데요. 단순 계약 조회 및 보험금 청구 같이 전자서명이 필요 없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고객들이 이용하실 때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오류 코드별 대고객 안내 문구 23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변경 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상에 대한 기재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에 이제는 고객님들께 인증 번호를 다시 요청해 주세요, 내일 다시 이용해 주세요라는 등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오류 코드별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휴대폰 본인 인증의 사용성까지 향상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과 간편 인증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사용을 한 결과 리뉴얼 후 로그인 시 두 인증서의 합산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리뉴얼 전에 비해 23%포인트가량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결과가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다가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락처 정제 유도 프로세스 수립입니다. 저희는 획득받은 연락처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리뉴얼 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변경하는 방식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는 회원 가입 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에만 회원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모두 회원 가입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2단계에서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휴대폰 본인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그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핸드폰 번호를 업데이트 하시게 된다면 휴대폰 본인 인증 외에 하나의 수단으로 연락처를 검증을 한 뒤 연락처 정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추후 또 재방문하여 로그인하였을 때 마이 페이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원래는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에 메인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마이 페이지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 영역에서 그 연락처 변경 여부를 항상 묻는 그런 팝업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연락처를 변경할 확률이 또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채널을 이렇게 변경 적용을 한 결과 리뉴얼 후 약 8개월 동안 70만 건 정도의 연락처 업데이트 건수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는 리뉴얼 전 동일 기간 대비 약 7배가량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적시에 대고객 계약 관련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고객이 인터넷 채널에서 본인 스스로 업무 처리한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터넷 채널의 보안성까지 같이 증가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자 연계 처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가입 경력 인정자 신청 변경입니다.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가입 경력 인정자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보험 계약자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신청 인정자를 등록시켜 인정자가 주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자와 인정자 두 사람 이상이 연계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리뉴얼 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가장 베스트로 생각을 하고 이 업무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신청자는 인정자에게 인증 번호를 요청을 하고 업무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정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보다 신청자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신청자와 인정자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완전히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인정자의 정보 입력과 본인의 동의까지만 완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처리 알림톡을 수신하고 간편하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자와 신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인정자는 본인 스스로 업무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채널이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인 공간에 상관없이 셀프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채널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적용하여 이렇게 큰 3가지 꼭지를 추진 배경부터 의의까지 이렇게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리뉴얼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저희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저희 현대해상 인터넷 채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현대해상 발표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의 이준정입니다. 그 결과 코드를 아까 이제 사용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좀 애로 사항이 있으셨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고객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 코드가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의를 받으면 고객님들께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아예 오류 코드를 처음부터 정돈해서 보여드렸다면 고객이 이런 문의 전화까지 오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의 사용성을 좀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한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고객님들의 뭐 질의사항이 좀 줄었다거나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이런 만족을 얻었다라는 걸 좀 경험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오류 코드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은 거의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CJ CGV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좀 떨려서 그러는데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좀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CJ CGV에서 온 하진호라고 합니다. 이런 파트너스 데이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GV 브랜드 다들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로서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컬처플렉스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189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패스 많은 회원들이 인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로 꼭지를 잡아서 했는데요. 일단 인트로 저희가 어떻게 패스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스 인증 프로세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챕터 1 인트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영화들 다 아시죠? 이 세 가지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좀 대표적인 걸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물 등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모든 연령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그리고 대망의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3항에 의거해서 저희는 신분증 확인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모바일 페이의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분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신분증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환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크나큰 손실액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신분증 미확인 환불 비중이 2.3%,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뭐 150만이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2.3% 정도의 고객님들을 꼭 환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총 관람객이 2018년도에는 485만 명이었고요. 19년도에는 382만 명이었습니다. 이 관람객은 영화 개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니까 이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평균치를 계산을 하면은 약 12만 명의 고객님들이 환불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8만 명의 고객님들이 환불로 이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 페이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실물 신분증을 안 들고 다니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도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돌파구는 바로 오늘 주인공인 패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저희 멀티플렉스 업계 최초로 패스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패스를 어떻게 적용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운영 프로세스인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저희 티켓 구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현장에 와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결제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티켓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상영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확인을 하죠. 티켓 확인과 함께. 하지만 신분증 지참을 하신 고객님들은 상영관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되지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동안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환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끔 응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또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가 패스가 도입이 되면서 신분증 미지참 고객님들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실물 신분증, 법적으로 우선적인 실물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고객님들은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실 때 프리패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패스를 인증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CGV 모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전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이 핸드폰 모바일 인증 수단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저희 모스 화면인데 메인 화면에 성인 인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종의 신분증 확인이고요. 요거를 바로 터치만 하면은 바로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서 고객들에게 빠르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고요. 이를 통해서 좀 너무나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이 패스 도입으로 신분 확인이 수월해졌는가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들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니 그렇다가 97%였고 3%의 고객님 3% 부분은 저희 운전면허가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없는 미소유자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신분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 주민등록증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조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패스 인증 시 불편함은 없었는가 하면은 없었다가 99%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패스를 이제 패스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왔느냐? 저희 CGV에 오시면은 아주 대단한 광고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고객이 가는 동선마다 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라고 홍보를 쫙 깔아놨습니다. 3사 통신사의 협조하에 네. 저희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신분증이 없어도 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구나라고 네. 확인이 가능했고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티켓 구매가 많으시다 보니까 온라인 동선에서도 끈질기게 네. 이벤트 배너 그리고 팝업으로도 그리고 인터넷 예매하기 전에도 패스 가능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드렸어요. 자, CGV의 광고 채널을 통해서 이 패스 모바일 신분증 사용률이 더더욱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화관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게 영화 할인을 대다수가 많이 찾으시거든요. 저희는 이 직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약 6만 장의 영화 할인 쿠폰을 이동통신사 3사에 배포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2년 1월에 런칭됐던 시점에 한번 했고 그리고 3분기가 들어가는 2022년 9월에 네, 각사별로 1만 장씩 배포를 했고 그리고 이 경유로 저희가 홍보 구자나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으신다면은 일단 홍보 같은 경우에는 CGV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한 85%의 고객님들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패스를 사용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패스 프로모션 영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고객 반응은 87%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할인을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 영화 할인 수단 확인 중에 이거를 패스가 도입이 됐다 해가지고 가입하셔서 사용하신 분들은 만족감을 느끼셨고 다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인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좀 짧게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패스를 도입을 해서 어떤 강점이 있었는가 일단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스고요. 그리고 내부 운영 체제에 아주 스무스하게 잘 녹여냈는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내부 광고 채널을 활용하였는가 그것 또한 오케이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는가 네, 그 부분에서도 예스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플랜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을 추가로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가지고 이후에 홍보 구자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좀 더 대량적으로 홍보 구자를 많이 만들어서 고객님들에게 많은 인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개봉 이전에 추가 코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할인 쿠폰을 하면서도 고객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아쉽게도 2022년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은 아쉽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뭐 데드풀 3라든지 2023년 이후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 개봉 예정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 통신사 3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좀 기획해가지고 화끈하게 저기 회원사를 좀 죄송해요. 저희 직원 고객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저희 톰소의 모험을 지으신 마크 트웨인의 명언으로 좀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Explore, Dream, Discover. 저희는 탐험하고 꿈을 꾸고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패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같이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SK ENS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SK ENS의 정찬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객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SK ENS라는 회사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네.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도시가스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도시가스 소매 업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저희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의 다양한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약 500만 명의 고객을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5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천여 명의 서비스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2천여 명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2천여 명의 서비스 인력이 운영되냐라고 이제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대면 통화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통화 중심으로 매년 수백만 건의 고객 요청이나 문의 사항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페인 포인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냐, 그리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하면 도시가스 맞냐, 진짜 맞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물어보는 게 맞냐,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특정 시간에 전화가 너무 많이 몰린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고객들이 이제 대면 또는 방문을 꺼린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좀 더 뽑아줘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게, 도시가스 이사 가실 때 한 번씩 이용해 보셨잖아요. 꼭 전화를 해야 되고 꼭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경영 환경을 한번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인력 중심의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력 중심의 업무 구조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최근에 이제 계속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고객들은 계속해서 그 요구가 많아지고 또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관련 법규들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하에서 많은 페인 포인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 결과가 고객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이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우리 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나 서명과 같은 서비스들이 필연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을 보시면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복잡하게 공인인증서를 쓴다든지, 뭐 녹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외면이 당연시 당연하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패스 서비스를 도입을 하였고요. 패스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수백만 고객이 쉽게 우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패스를 도입함으로써 단순 조회나 요청 위주의 업무들은 기존의 통화를 대신해서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패스 본인 확인이나 패스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한 70% 정도의 전체 문의 한 70% 정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콜센터 비용이 전화 한 건당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백만 건의 고객 문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패스로 대체했을 때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조회나 요청 사항이 아닌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패스 본인 인증이나 패스 전자서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고객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올해 저희가 검토를 완료하고 고연을 했던 것은 계약서 장식
계약서 작성 방식의 변경입니다. 고객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변경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계약서를 작성하던 방식을 보시면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그러면 서비스센터의 민원기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 내용을 안내하고 또 자동이체를 받고 또 전자청구서 뭐 이런 것들을 받고 또 각종 약관에 대한 동의와 서명을 받은 뒤에 계약이 완료가 되는 구조였는데요. 패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셀프 계약서를 도입한 이후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사용계약 체결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콜센터와 민원기사의 역할은 굉장히 완전히 배제가 되었고요. 크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사용 신청할 때는 패스 로그인이나 패스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패스 출금 동의를 활용하고 있고요. 서명은 패스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민원기사가 방문해서 한 10분 동안 처리하던 업무를 고객이 직접 함으로써 한 3분 정도로 총 소요 시간을 줄이게 됐고요.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계약서 체결 개선이 왜 중요한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만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보시면 이제 저희 점검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에 이제 이 고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계약서를 좀 새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은 곧 있으면 나갈 거니까 친구 명의로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추후에 그 명의를 도용당한 친구가 나중에 민원을 이제 걸어서 본인은 요금을 못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 단순히 보면 사과하고 끝날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방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단 방문 자체를 꺼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확인을 할 때는 신분증을 봐야 되는데 신분증을 보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 내용이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리 서명 또는 허위 서명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들이 나는 돈 못 내겠다 하면 채권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콜센터에는 업무 부하가 걸리고요. 그리고 고객 불만이 저희 회사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끌고 가면 심각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저희 패스를 활용한 셀프 사용계약서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과 셀프 사용계약을 사용했을 때 이제 차이입니다. 활용하던 기기는 이제 민원기사의 업무용 PDA를 들고 다니던 것을 고객 스마트폰을 직접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거리두기 2m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좀 지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용자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이제 취급하는 대신에 패스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칭 범죄를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민원기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직접 작성하던 것을 고객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좀 높아졌고요. 계약서 작성 시점도 고객이 원할 때 작성을 함으로써 편의성이 높아졌고요. 서명 방식도 수기 서명 대신에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추후에 뭔가 논란의 여지를 좀 없앨 수 있었습니다. 네, 도입 효과는요. 당연히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굉장히 요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력이 투입되던 부분들을 패스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저희가 그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업무 일부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업계 1위 사업자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서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도시가스에서 저희 회사로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래된 기간 산업 에너지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나 수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해 주실 때 그 셀프 사용 계약 관련해서 그 안내해 주신 장표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원래 변경 전에는 업무 기기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변경 후에는 고객 기기를 활용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네.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고객의 핸드폰을 접근해서 한다는 게 사실 좀 허들이 아,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의 그런 부분에서는. 그 핸드폰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고객이 네. 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링크를 쏩니다. 아. 그러면 고객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서명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고객한테 링크를 안내해서 네, 네. 진행하는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확한 발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는 벗고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원무팀 강재은입니다. 우수 사례 발표 선정작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는데요. 아마 이런 자리가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바일 인증 표준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패스 인증서는 거의 대부분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보험회사, 전자상거래 시 활용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패스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제목이 걱정 마 패스가 있어. 팀명 원스톱 패스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스톱 패스 팀이라고 한 거는 저희 원무팀에서 재직명 창구 팀을 원스톱 패스 팀이라고 붙였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패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관 소개, 패스 도입 배경, 활용 내용, 결과, 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소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민의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병원 주변은 환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치유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마치 호텔과 같이 편안함과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설립 이후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1885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시작으로 2003년 5월에는 서울대학병원의 분원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을 오픈하였습니다. 개원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풀 디지털 전자 의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계에 큰 획을 그었으며 2010년에는 미국 의료정보학회로부터 의료기관 정보화의 최고 단계인 7단계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병원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이 걱정마 패스가인데요. 병원에서 왜 패스가 필요했는지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21조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에 대해서 병원에서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료법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들의 사보험의 가입 증가로 증명서류 발급 요청이 많은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여서 신분증 제시에 대한 불만에 민원이 발생하고 심하면 협박과 폭언이 오고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고객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 원무팀 재직명 서류 발급 창구 모습입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을 하면 신분증이 없다. 내가 본인이고 진료를 받는데 왜 신분증을 내야 되냐. 제주도에서 왔는데 입원 한 번만 그냥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불만을 되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패스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패스 도입 배경 법적 근거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는 환자의 신분 확인 시 환자의 편의 및 병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권고하였고 다행히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및 홈페이지 발급을 통한 패스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 재직명 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키오스크에서 서류 발급을 하도록 안내드리고 패스 본인 인증 확인을 통해서 내원객이 직접 서류 발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 기계가 지금 7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해마다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 재직명 발급기에서는 발급 빈도가 높은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종 확인서 등 정형화된 서류 중심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한번 패스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를 원스톱으로 발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구축하였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좀 단계가 복잡하긴 한데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어떤 종류의 서류를 발급할 건지 또 선택을 하고 본인 인증을 받고 무인 재직명 발급기에서 서류가 출력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병원이라는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아서 이제 키오스크를 통한 서류 발급을 안내를 하면 그냥 사람이 해줘. 나는 저거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으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어쩔 때는 저희가 창구 밖으로 나가서 직접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하면서 보니까 패스 인증 단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스 인증 단계를 추후에 좀 줄이거나 생체 인증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패스의 또 다른 활용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입니다. 장거리 환자분이나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를 좀 더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서비스를 확장 구축하고 있습니다. 패스 활용 결과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19년 12월에 무인 재직명 발급기를 도입하였고 20년, 21년, 22년 지난 3년간 키오스크를 통해 서류 발급한 건수가 기존 대비 1.5배 증가하였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발급 건수는 전체 재직명 서류 발급 건수의 50%에 해당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건수는 전체 서류 발급 건수의 5%에 해당이 됩니다. 패스 활용을 통한 효과성 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고객의 민원이 해소가 되고 불편이 해소되고 신분증 미지참 시 창구 직원과의 불필요한 언쟁이 감소하였으며 창구 미운영 시간에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 발급하는 인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서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 패스의 확장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패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 문구를 보았는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순간 더 간편한, 더 안전한 이용자 편의성 중심 패스.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에 패스가 단지 서류 발급을 위한 신분 확인의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의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입원한 때 환자에게 아이디가 적혀 있는 팔찌를 제공을 하고 투약 시마다 그 메디케이션 바코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인증 기술은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인식 외에도 정맥 인식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체 인증을 통한 개인 인증은 스마트 병원 환경을 확산하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스에서 생체 인증 기술을 통해서 더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 확인 인증법을 도입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패스와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은 고객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의료계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부 김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패스앱 파트너이자 여객의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공항에서 패스앱 신분증과 탑승권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부터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운영자로서 22년 10월 기준
국제선 9개국 33개 노선, 국내선 2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2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국제선 운항 불가에 따른 반등 심리로 국내선의 경우 21년부터는 19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항공교통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보안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 절차부터 마지막 항공기 탑승까지 단계별로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본인을 확인하며 이런 절차로 인해 17년 기준 하루 평균 약 660명이 신분증 미소지로 탑승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보안요원의 신분 확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안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 수요의 증가로 여객 대기 시간의 개선이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분 확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보안을 위해 손 하나로 탑승 수속을 하는 원아이디 탑승 수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여객의 이용 절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이오 인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주세요. 다음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는 여객의 신분 확인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신분 확인. 줄이 너무 길다고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순 없을까요? 바이오 정보로 신분 확인하세요. 셀프 등록대에서 바이오 정보를 등록해 볼까요? 사전 등록하기 화면을 터치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신분증을 스캔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얼굴 식별을 위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안내에 따라 손바닥 정맥을 등록합니다. 바이오 정보 사전 등록 끝! 한 번만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평생 이용 가능해요. 전용 게이트에서 신분 확인해볼까요? 탑승권을 확인합니다. 바이오 정보를 확인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안전하게. 추진 내용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원아이디 탑승 수속 시스템 외에도 여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의 협업을 통해 패스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공항에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원아이디 탑승 수속을 이용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유효 신분증으로서 패스앱 모바일 운전면허를 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셀프 등록대에서 패스앱 서비스를 통해 등록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원아이디 탑승 수속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여객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패스앱 서비스로 신분 확인을 한 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여객이 패스앱을 통해 신분 확인한 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바이오 인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주세요. 이 외에도 육안 확인이 아닌 전자적 신분 확인 방안도 개발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 탑승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탑승권은 신분증과 탑승권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스캔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따로따로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객이 체크인을 하면
관련 운송 정보가 항공사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전송되고 패스앱 스마트 탑승권을 조회할 때 패스앱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운송 정보와 합쳐진 QR코드가 발행됩니다. 신분 확인 단계에서 스마트 탑승권을 스캔하면 나이스 평가 정보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증 정보와 운송 정보가 보안요원의 모니터로 전송되어 한 번에 통과가 가능하며 이후 탑승구 앞에서의 탑승 확인과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도 스마트 탑승권으로 탑승권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토교통부의 보안성 심의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탑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제주 면세점 담배 판매대입니다. 면세품을 사려면 신분증, 탑승권, 신용카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면세품을 사실 때 한 손에는 핸드폰, 또 다른 손에 무거운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있다가 물건을 사기 위해 계산대에서 한 손으로 모든 소지품을 옮겨들고 가방에서 신분증과 탑승권, 신용카드를 힘겹게 꺼내셨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하시는 여객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탑승권을 한번 스캔하면 신분증 정보, 탑승권 정보뿐만 아니라 결제까지도 한 번에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첫째, 효과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항공 보안 강화는 물론이며 시스템 자동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의성 및 확장성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여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탑승권으로 탑승 속 절차는 물론 상업시설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여객의 비용 절감과 여객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여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여객 프로세스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탑승권 이용을 공항의 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여객에게 새로운 공항 이용 경험을 제공하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공항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